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온의 타오 힐링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비가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새로 움직일 학교가 이제 다음 주면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있던 짐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 나르고 있습니다. 자잘한 짐들은 몸이 조금 많이 되기는 되지만 또 짐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면서 제 스스로 이런 이제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또 부렸구나.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가볍게 항상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구나 라는 것을 또 짐을 꺼내보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싶죠. 뭐 저뿐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이제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인 에너지에서 충만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신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 육체를 가진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물질적인 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또 욕심을 부렸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짐을 또 나르면서 또 많이 깨우쳤습니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짐을 더 늘리지 않고 가진 것에서 항상 만족하고 버리지 않고 아껴 쓰면서 어떻게 하면 있는 것을 잘 유용해 가면서 쓸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마음을 전환해 봤습니다. 자,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또 이 진실과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나 성폭행, 성에 관한 어떤 이런 아주 심각한 얘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가 보았을 때도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외도를 하거나 성적인 어떤 행위를 취하고 성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나쁘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뭐 몸이 찌뿌둥할 때 배구를 하러 가고 몸이 무거워서 골프에 필드를 도는 거나처럼 스포츠로 생각하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뿌린 대로 다 거둔다는 것을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서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이 징글징글한 뿌리가 썩어서 이제 골마서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에 대한 쉽게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물론 남성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뿌려놓은 암흑의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자라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남자분들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겠죠. 물론 남녀 모두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 마치 빅뱅이 핵 속에 들어가듯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소용돌이 속에 하루가 멀다가 눈만 뜨면 새로운 이제 미투의 새로운 이제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정말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끔찍하지만 현실이고 끔찍하지만 우리의 일입니다. 끔찍하지만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는 그분을 나무라고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한 내 탓이죠. 정치인이나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에서 우리가 스승님이라는 제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우상화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상화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공부의 모임 속에서 오랫동안 접하고 조직이라는 형성의 그 틀 속에서 제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그 스승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화라 해서 이북의 공산주의의 우상화 이런 우상화가 아닙니다. 자, 달리 우상화가 아니고
그 스승에 대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죠. 하물며 그 스승의 범죄 행위까지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유 있음. 자, 그럴 이유가 있다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변명으로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해 버립니다. 자, 저도 이제 깨달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 두 분의 스승님을 뵀습니다. 자, 첫 번째 스승님은 제가 막 가까이 이렇게 직접 뵈지는 못했습니다. 그분과 인연은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뵐 수 없는 인연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공부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제 지도자의 가정까지 입문하면서 이 조직의 내면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스승은 TV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모 정신 기업의 아주 큰 이제 그 핵이라 보시면 됩니다. TV에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한 그 이제 상황 자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당하고 강력하게 왜 거부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밀어넣어서 그 압력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자고 있는데 아니면 길을 우연히 밤에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덮쳐서 그렇게 나에게 뭐 성폭행을 범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위기 상에서 아주 묘한 분위기로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어떤 그 힘을 눌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깨달음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 공부를 하는 이제 종교 집단이나, 자, 이런 집단에도 어마어마한 성폭력 사건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자, 어떤 기운으로 표현을 하죠. 자, 네가 스승을 얼마나 믿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너에게 길을 전달해 주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가머니설에 속아버리는 거죠.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그 깨달음과 그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인식시킨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깨달음과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스승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나는 영생의 그 세상에서도 나는 한이심과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오류를 내 속에 인식시켜 버린 거죠. 자, 그것은 내 탓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세뇌를 시켰든 누군가 나에게 강압을 했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지하게 된 것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한 내 자신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흡수당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정복당하는 게 뭐 일제강점기, 자, 뭐 중국에서 옛날에 중국 그 대륙에서 한국을 강제 점령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러시아에서 침범하고, 자,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침범과 침략이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힘 사이에서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침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침범을 당하느냐? 나의 의지가 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식의 힘이 미약할 때 나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잠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가 정복되었을 때는 독립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 독립을 향해서 수많은 이 열정과 수많은 에너지들이 독립을 향해서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잠식이 된 상태는 내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론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잠식이 되었는지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독립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잠식되어 있고 정복당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자, 며칠 전이죠. 어저께 엄청난 뉴스를 정치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름을 뭐 거론해도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좀 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지도자상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어떤 선두주자로서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의 대표 주자, 자유와
모든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신념을 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한 그런 분이죠. 자, 이분이 그 어떤 자기 그 비서에게 저질렀던 일은 어떤 분은 또 병적이다 표현을 하지만, 자, 이분은 만약에 사적인 위치에서 어떤 내가 활동을 있었다면 분명히 병적이다, 어떤 식으로 뭐 저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을 가야 되고, 아니면 병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적인 병원적인 약물이나 치료를 받으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공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자, 저는 댓글을 이제 많이 읽는 편인데, 댓글에 이제 기사가 나면은 댓글을 많이 달죠. 인터넷 속에서 댓글을 달고, 뭐 유튜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실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 뭐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께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이제 조금 안쓰러운 댓글도 많이 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만큼 공인의 자리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사랑과 인기를 먹고 더 많은 희망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희망의 존재가 되었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만한 내가 힘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서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 밑에서 나의 그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위치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지지자, 수많은 팬들, 나를 믿고 따라가고 나에게 꿈과 희망을 긁고 가는 그 사람들의 열정의 에너지가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내가 그 위치에 서서 내가 남다른 어떤 독보적인 그런 어떤 타고난 나는 특별한 존재임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행보에 내가 이루고, 자, 내가 그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감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서, 자, 아래 사람을 이제 내가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중에 내가 잘못됐을 때, 자, 이 뿌리 하나씩 긁고 있는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다 잘라낼 것이냐, 이것을 이제 잘라낼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자,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살 때는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평생을 두고 아니면은 영원히 돼서도 하나씩 끊어낼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공적인 위치에 가는 거고, 남들보다 내가 더 큰 돈을 원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자 원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내 에너지를 높이 올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지 못하는, 그 길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체념과 수많은 고통의 에너지들이 희망을 걸고 나에게 모든 열정의 에너지와 희망의 에너지를 나에게 다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실망시키고 그것을 단절시켰을 때, 배반했을 때,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하나의 뿌리를 싹둑 잘라낸다면 잠시 고통은 따르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뿌리의 연결고리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잘라내겠단 말입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뭐 이분의 정치 인생은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그것도 한순간에, 그죠? 하루 아침에, 딱 하루 아침입니다. 자, 이래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중생들아 라고 불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한 시간 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믿음, 두리뭉실한 믿음을 가고 가는 거죠. 두리뭉실한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큰 돈을 버는 지금 이 현실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이 행복의 이 가치의 즐거움 순간만큼 누군가는 그 어떤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그 희생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극과 극을 물고 있다는 거죠. 빛과 그림자처럼.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한 세트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이렇게 총망받는 젊은 지도자가 있다 해도 그것은 분명히 내가 잘나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가 잘나서 올라온다 해도
그 믿음과 그 신념, 그 희망의 불빛들은 많은 지지자들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우라라고 표현하죠. 내면이 꽉 차고 어떤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는 아우라가 올라온다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아우라는 내 내면의 인생이 꽉 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열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모든 에너지의 그 소망과 염원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아우라가 그 빛과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잘나서 빛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가고 나를 존경하는, 나를 지지하는 나의 그 인연들이 몇 명이 있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 과연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대망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람이 한 사람, 저에게 주어진 사람이 두 사람일지라도 저는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흔들림 없이.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인생이라는 큰 그림이 하나 있다 하면 우리는 각자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해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몫은 센터에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끄트머리에 코너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저 끝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끝 남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이면 어떻고 북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몫을 위치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영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주 올드한 영화입니다. 서부 영화, 미국 영화는 그러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정말 전쟁통에서 그 군인들이 한순간 한순간 생사와 정말 인생을 다투고 있죠. 그들에게 인생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맡은 한 파트가 있다면은 자, 여러 가지 파트를 넘나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몫, 작은 몫이든 중간 몫이든 큰 몫이든 그 몫을 내가 아름답게 지켜내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사람답게 살다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저도 아주 한 10년 정도, 10년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쫄딱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정말 넘어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쳐다보는 빌딩들이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 있죠. 나는 언제 이제 저리로 올라갈까? 나는 어떻게 다시 저리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길을 딛고 일어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성장 속에서 정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나름대로 지나가 보니까 노력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또 세상은 끝이 아니죠. 자, 내가 열심히 살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다면 또 세상에 어떤 한 몫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 이제는 그 액션을 취하는 시기가 제게 왔습니다. 물론 또 두려움이 또 다가오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또 앞이 캄캄해지는 벌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또다시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또 보면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자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겸허하게 쳐다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열해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가만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띄어만 하는지, 자, 모든 것은 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품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70% 패싱할 수 있는 테스트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사람의 꿈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길을 카운셀링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정말 내 마음같이 안아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지도자의 70% 성공할 수 있는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일어났으며, 자, 이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진지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꼭 무슨 일이라도 터진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맛을 봤다. 물질로서는 이제 우리는 충족시킬 것을 다 충족시켰다. 자, 우리는 이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인간의 진짜 질량과 인간의 인간성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대우받고 우리는 측정받고 싶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제는 그 척도를 이제 우리는 매길 수도 있고 척도를 우리는 부여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투라는 운동을 통해서 여자분들이 성폭력이나 성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범하게 이제 앞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깊이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질량이 있는 고퀄리티를 가진 사람으로 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노력하는 그런 이온의 타워 힐링이 되겠습니다. 자, 며칠 짐을 좀 나르고 한다고 굉장히 몸쪽으로 많이 지치네요. 하지만은 또다시 새로 오픈할 학교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기분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과 또 뜨거운 성장에 점핑을 하고자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결코 쉽게 가지만은 않겠죠. 자, 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분명히 다시 두 번째 성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샘플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온의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주시고 좋은 용기로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